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시가 뒤늦게 공원 일몰제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4천억 원을 투입하고 민간 공원 조성을 유도해 97%의 공원을 지키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당장은 실행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공원 일몰제는 도시공원 등으로 지정한 녹지를 20년 이상 개발하지 않을 경우 2020년 7월 이후 공원 용도를 해제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부산에는 공원 54곳, 유원지 11곳 등 모두 90곳, 74제곱킬로미터가 공원 일몰제 대상입니다. 그동안의 공원 일몰제 대비책은 전무하다시피 한 수준. 부산시가 기껏해야 380억 원의 땅 매입 예산을 편성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오거돈 시장은 오는 2022년까지 매년 1,000억 원씩 4,420억 원을 확보해 공원 일몰제 대상 사유지 상당수를 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몰제 대상 지역의 약 96.4%를 지켜내는 것으로서 현재 부산 지역의 공원, 유원지, 녹지 대부분을 보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간 자본 6,200억 원 가량을 끌어들여 문제 해결에 투입하겠다는 약속도 내놨습니다. 부산시는 재정적인 투입만으로는 공원 일몰제로 인한 영향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방안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의 47%인 국공유지는 다시 공원으로 지정하고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도 추진키로 한 겁니다. 그러나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해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또 국공유지를 공원으로 재지정할 경우 정부 부처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 같이 좀 이렇게 집단적으로 발표하는 방식들을 좀 추구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지금 길을 닫고 있는 중앙정부가 그나마 길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지 않겠나. 대책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극복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계획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이번 부산시의회 임시회의 기간 동안 부산시장이 추천한 6개 공공기관장 후보에 대한 인사검증이 실시됩니다. 그런데 인사검증 위원으로 선정된 시의원 15명 전원이 부산시장과 같은 여당 소속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다 검증 과정도 비공개를 고집하고 있어 깜깜이 밀실 인사검증이 우려됩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부산시 산하 6개 공공기관장 후보에 대한 인사검증이 오는 23일부터 시작됩니다. 인사검증위원으로 선정된 시의원은 모두 15명. 그런데 15명 시의원이 모두 오거돈 부산시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그것도 카메라와 언론의 출입을 차단하고 비공개로 하겠다는 입장. 깜깜이 밀실 검증이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인사검증은 고사하고 제19 감사기로 변질될 가능성도 큽니다. 검증위원회는 야당 의원이 안 계시지만은 자료가 넘어오면은 그분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자기들도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대신해서 뭐 그런 부분을 또 물어볼 거고. 자유한국당은 인사검증위원 선정 과정에서부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을 논의해서 배제했다며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같은 편끼리 짜고 치는 인사검증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서로 간에 조율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부산시가 하고 있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거수기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저희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시민사회 단체들도 더불어민주당의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독단적인 시정 운영을 경고했습니다. 부산시장이 내리꽂는 인사 서류만 통과하면 된다던 하남식 서명수 시절과 뭐가 틀려졌습니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같은 당 사람들끼리 모여서 비공개 회의를 하고서는 인사검증 다 마쳤다고 면죄부만 발부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바엔 차라리 인사검증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겁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39년) 전 오늘은 부산에서 시작된 부마 민주항쟁이 들불처럼 일어난 날입니다. 그로부터 열흘 뒤인 10월 26일
박정희의 유신 독재가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시위를 진압하러 왔던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는 왜 서울로 돌아가 대통령을 암살했을까요? 역사에 가리워졌던 부마 항쟁의 의미를 되짚어보겠습니다. 황재실 기자입니다. 10월 26일 청문회 목적을 말씀드리면 5가지입니다. 첫째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이 나라 국민들의 보다 많은 희생을 막는 것입니다. 김재규의 항소 이후 보충서에 등장하는 부마 항쟁 관련 대목입니다. 부마 사태는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순수한 일반 시민에 의한 민중 봉기였으며 체제에 대한 불신, 물가고 및 조세 저항이 복합된 문자 그대로 밀란이었습니다. 10월 16일, 김재규는 부산에서 뭘 보았을까? 시작은 부산대였습니다. 운동권도 아닌 평범한 대학생이 쓴 성명서 한 장이 유신에 짓눌려 있던 캠퍼스를 흔들어 놨습니다. 그 부분에서 참 놀랐어요. 학내 시민한테도 성공이라 했는데 이게 그걸 뛰어넘어서 이 부산대 메인스트리트를 곳곳을 이렇게 행진을 하고 그리고 또 결집하고 그 다음에 스크랩 짜가지고 운동장을 돌고 어깨를 걸고 교문을 넘어 도심 한가운데까지 진출한 것도 믿기 어려웠지만 퇴근길에 공장 노동자, 회사원, 상인, 가세한 시민들의 숫자는 더 놀라웠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시위 도중 검거된 사람 3분의 2는 대학생이 아닌 일반 시민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특별한 사람 아니고요. 저 같은 사람이 잠 못 일었을 때 많은 시민들이 다 그랬다는 거죠. 부산대에 휴교령이 내려졌지만 다음 날 동아대가 주도한 시위는 파출소와 관공서 29곳을 불태우는 등 더 과격해졌습니다. 결국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20일 위수령이 내려진 마산에서도 계엄군의 잔혹한 진압작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10월 26일 소리 소문 없이 계엄군이 철수했던 바로 그날 김재규는 대통령을 암살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버럭 화를 내며 부산 같은 사태가 생기면 내가 직접 발포 명령을 내리겠다. 자지철은 대모대 200만 명 죽인다고 까딱 있겠습니까? 라는 무시무시한 말들을 함부로 했습니다. 중앙정보부장, 그러니까 유신의 충복의 손을 빌려서 유신을 무너뜨린 것이 부산과 마산 시민들의 민주화 열기였다. 18년 1인 독재는 암살로 막을 내렸지만 그 종말의 방아쇠를 당긴 부마 항쟁은 40여 년이 지나서야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유신 독재에 맞서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인 부마 민주항쟁의 39주년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오늘 오후 민주공원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항쟁 참가자들이 참석해 부마 항쟁 당시를 증언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짚었습니다. 또 부마 항쟁이 시작된 10월 16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한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발대식을 갖고 100만 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부산 지역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모은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1심 선고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임선은 기자입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한 곰탕집에서 여성 손님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 대신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주요 증거로 채택된 현장 CCTV에선 범행 장면이 명확히 나오지 않아 1심 선고에 수위를 두고 논란이 커졌고 급기야 무려 20만 명이 넘게 참여한 국민청원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에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법정 구속돼 있던 A씨를 보석으로 석방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선 범죄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만큼이나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신중하게 재판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피고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 법원의 구성원들과 함께 충분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역을 앞둔 20대 청년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해운대 음주운전 사고. 그런데도 사망 등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킨 가해 음주운전자 10명 중 7명은 집행유예를 받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엄단해야 된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수사 단계에서 정말 철저히 수사해서 양형 사유를 충분히 밝혀주고. 이런 가운데 국정감사에 참여한 고위 법관들은 사법농단, 부산 법조 비리에 대한 질문에 제가 답변할 부분이 아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부산 지역 법조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산 지역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이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부산지방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은 10.2%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며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사법발전위원회는 국민의 사법참여 보장을 위해 국민참여재판의 대대적인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립유치원의 보조금 비리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가 구군과 합동으로 어린이집 특정 감사를 실시합니다. 부산시는 다음 달 30일까지 3개 반 54명의 감사관을 투입해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어린이집 1,800여 곳에 대해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항목은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은 물론 급식과 위생관리, 등록 인원의 적정성, CCTV 운영과 관리 실태, 통학버스 안전장치 설치 여부 등입니다.